진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래. 여보, 좋은 날. 그런 일로 병원 가면 동티나요. 어머니의 간절한 전화에 며느리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정 엄마 칠순 여행 중이라며 시아버지 장례식조차 외면한 몹쓸 자식 새끼들. 하지만 시장 포장마차에서 꽈배기를 튀기던 어머니의 손에 650억 빌딩의 열쇠가 쥐어진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도 오싹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륜을 끊고 아들,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린 한 어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새벽 4시 조말순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잠깐 누웠다 일어난 것처럼 몸이 개운했어요. 4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난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죠. 말수는 아직 어두운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선 남편 성일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여보, 난 먼저 나갈게. 말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발자국마다 익숙했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 말순의 포장마차만 불빛이 환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는 말순의 손길은 리듬감이 있었어요. 이 손이 우리 집을 지켜왔지. 말순은 밀가루를 반죽하며 생각했습니다. 거친 손등에 자리 잡은 주름과 기름 자국은 40년 세월의 증거였죠.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채소가게 정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게. 잠은 죽어서 실컷 자지 뭐. 말순의 투박한 대답에 주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곳에선 모두가 말순을 존경했습니다. 꽈배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솜씨, 단골에게 하나 더 얹어주는 인심. 시장 사람들은 말순의 그런 면을 좋아했죠. 엄마, 또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왔니? 아침은 먹었어? 말순이 반가운 얼굴로 물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창피해요. 지연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들, 며느리 온다고 방금 튀긴 꽈배기야. 먹어봐. 말순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약속 있어서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지연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치만 살폈어요. 그래. 일 끝나고 집에서 봐. 말수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엄마 일하는 모습이 부끄러운가 싶어 마음이 아팠죠. 지연아, 여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언니 미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 사장 어른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미연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늘 엄마 칠순 준비 때문에 모이기로 했잖아. 벌써 왔어? 지연이 언니에게 물었어요. 응,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엄마 칠순이라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사장어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거 우리 집안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연의 말에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수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부, 내가 뭐 남이에요? 이 정도 말도 못하게. 사장 어른이 이러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안까지 무시하잖아요. 저야 괜찮지만 엄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일하고 떳떳하게 돈 벌 수 있어서 좋아요. 욕먹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순의 대답에 미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암튼 이번 주말에는 우리 엄마 칠순이니까 사장어른 두 분 다 이런 노점 장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댁에 계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미연의 말에 진수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그저 꽈배기를 다시 튀기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인사도 없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순 씨 사돈네는 참 대단하네. 딸들 둘 다 좋은데 시집 보내고. 옆 가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그 집은 외식업체 사장이라며? 우리 같은 서민하고는 다르지? 말수는 대답 없이 꽈배기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에 닿았지만 말수는 아픔도 못 느꼈어요. 손보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말순 할머니, 꽈배기 2개요. 초등학생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3개 가져가. 하나는 서비스로 주마.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종이봉투에 꽈배기를 담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말순의 마음도 잠시 환해졌습니다. 이래서 장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손님들의 웃음, 단골들의 정. 그게 말순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 내 편이 아니었을까? 며느리 눈치만 보고 어머니 편은 들어주지 않는 아들. 사돈네 앞에서 시장 장사하는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눈치. 말수는 꽈배기를 뒤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무언가 크게 흔들릴 예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수는 그저 기름에 꽈배기를 넣고 익으면 건지는 일을 반복했죠. 45년간 그래왔듯이.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말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평화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성일이 요 며칠 소화가 안 된다며 불편해했기 때문이에요. 영감, 내가 소화제 사왔어. 이거 먹어. 말수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성일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말수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수 녀석은 연락도 없네. 일본 갔다더니. 말순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어젯밤 진수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모 칠순 기념 특별 여행이라며 들떠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들 며느리가 효도한다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데 뭐라 하겠어.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말순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말순이 다급히 남편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일은 반응이 없었어요. 공포가 말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0분은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살펴보더니 신속하게 들것에 눕혔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같이 타도 되나요? 네, 어서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말순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봐. 눈물이 말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말순은 생각했어요. 진수에게 연락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여보세요, 엄마? 마침내 들려온 진수의 목소리. 진수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요? 저희 일본 온천에 있는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근경색이래. 의식이 없어. 말순의 절박한 외침에도 진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엄마, 저희 지금 일본인데 오사카에서 교토로 이동 중이에요.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무슨 일 있나? 안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이라고 하시네요.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어진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에 말순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좋은 날 병원 가면 동티나요. 가지 마요. 더구나 지금 일본인데 어떻게 가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그래, 비행기 타고 와. 당장? 내일이 장모님 칠순 생신이라고요. 모든 일정이 예약되어 있어요. 진수의 변명에 말순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 아버지 생사가 달렸다는데 장모 칠순이 뭐가 중요해. 말순의 울부짖음에도 진수는 계속 변명했어요. 엄마, 일단 병원에서 상태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정말 위급하면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갈게요.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환불도 안 되고 엄마 칠순도 망치고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니까요. 말순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진수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병원에서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진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말순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심전도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곧 병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말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급히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혈전용해제 투여하고 관상동맥 우회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순은 얼어붙은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내민 종이에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은 말순. 주변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보였어요. 말순은 다시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진수야, 아버지 수술 들어가셨어. 의사가 많이 위험하대. 제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외로웠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병원 의자에서 홀로 밤을 지샜어요. 아들의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조명 아래 말순의 그림자만이 그녀와 함께였죠.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밤새 수술실 앞을 지키던 말순은 의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장 기능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 창백한 얼굴, 멈춰버린 가슴. 여보. 말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나 혼자 두고 어디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이제는 없었어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여보세요,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 말수는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안내해 드릴게요. 말수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말순. 영안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주분은 누구신가요? 저. 그리고 아들이요. 지금 오는 중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장례 비용, 영정사진, 상복.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했어요. 상주가 안 계시면 장례 절차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담당자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그러나 말순의 휴대폰은 침묵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장례식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순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조문을 왔어요. 말순 씨, 정말 힘들겠네. 아들은 언제 와요?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해외에 있어서. 하지만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화면을 봤지만 진수가 아닌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오니? 말순이 물었어요. 글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바로 가기는. 말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뭐 그리 대단한 칠순이라고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온다는 거냐? 어머니, 그게 일정 취소하기가 좀. 말순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말순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랑.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장모님 칠순이라 모든 가족이 모여 있고 진수의 변명에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수야, 너 정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올 생각이 없는 거니? 엄마, 내일 바로 갈게요. 오늘만. 장모님이 쓰러지실까봐. 말순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장례는 내일 치를 거야. 전화를 끊고 말순은 담당자에게 갔어요. 내일 발인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말순 혼자 상주 자리를 지켰어요. 사돈 김기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장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러세요? 형편이 되시는지. 꽈배기 장사로 큰 돈은. 말순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장례식 당일 시장 상인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자리를 지켰어요.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비행기가 연착이에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인 시간. 말수는 혼자 영정을 들고 앞장섰어요. 뒤에는 마을 사람들만 따랐습니다. 저렇게 자식도 없이 장례를 치르다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화장장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동안 말순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죄를 담은 유골함을 받아들고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안에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놓인 안경, 테이블 위에 약병. 말수는 유골함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일 당장 갈게요. 말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 아버지는 이미 화장했고, 전화 너머로 진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갈게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됐다. 와서 뭐하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구석에 낡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무심코 열어본 첫 번째 서랍. 그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말순에게 써진 남편의 글씨체. 봉투 위 남편의 글씨체가 말순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순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테지.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강남구 법무법인 동행의 김태수 변호사를 찾아가 봐. 그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성일. 말수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그저 꽈배기 반죽 만들고 포장마차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법무법인 동행. 말수는 생소한 빌딩 앞에서 망설였어요. 여기가 맞나? 초라한 노점 포장마차 아주머니 옷차림으로 고급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비서가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김태수 변호사님 좀 만나 뵙고 싶은데요. 비서는 말순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제 남편이 박성일이라고. 김태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비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성일님의 부인분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곧 중년의 변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조말순 여사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그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이 김태수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성일이가 떠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드립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남편은 저에게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안으로 들어오시죠.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말수는 김 변호사의 안내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성일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가 평생 비밀로 해온 일이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밀이요? 네.
성일 씨는 지난 40년간 부동산에 투자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죠? 강남구 테헤란로의 35층짜리 빌딩과 역삼역 근처 5층짜리 꼬마 빌딩 등기부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신지 보세요. 말순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조말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성일 씨는 결혼 초부터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토지였죠. 그걸 점점 바꿔가며 결국 이 빌딩을 마련했어요.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성일 씨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말순이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눈물이 말순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빌딩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650억 원입니다. 말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650억?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네. 현재 임대 수익만 월 1억 5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대신 관리해 왔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꽈배기를 튀기며 버는 돈은 하루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1억 5천? 남편이 이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일이는 항상 말했어요. 말순이가 나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란 걸 평생 확인하고 싶다고. 말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권리가 여사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돼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변명, 사돈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꽈배기 장사로 큰 돈은. 분노가 서서히 말순의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약하고 소박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아닌 650억 자산가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꽈배기는 계속 튀겨야겠네요. 말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꽈배기 반죽을 시작하는 손길은 어제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말순 씨 괜찮아요? 장례 치르느라 많이 힘들었지? 옆 가게 채소 장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요. 살아야죠, 뭐. 말순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선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650억? 이 손에 쥐고 있는 거였네. 꽈배기 반죽을 주무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본에서 급히 돌아왔는데 장례를 못 지켜드려서. 그래, 다 끝났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생활비는? 말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내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아버지 없이 꽈배기 장사로 어떻게.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어요. 남편 장례식에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 걱정. 말순은 꽈배기를 기름에 넣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도 꽈배기처럼 천천히 익혀야 제맛이 나지. 며칠 후
진수와 지연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게 아버님 장례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네가 내줄 거야?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형편이 어떠실까 해서. 말순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걱정 마. 다 해결했으니까. 진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이제 와서? 말순의 속내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했어요. 난 여기가 편해. 평생 살던 곳인데.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네, 어머니 댁에 왔어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말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 장례비도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요. 말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전해라. 지연의 눈빛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말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빌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말수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꽈배기 장사를 마치고 저녁 시간 아무도 모르게 김 변호사는 말순에게 모든 서류를 설명해 줬어요. 현재 빌딩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고 2층부터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말순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기가 임대계약서, 이건 세입자 명단. 하나하나 익히는 말순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이 빌딩에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다음 주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관리인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빌딩을 둘러보는 동안 말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1층 카페에 들어가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꽈배기 장수 말순과 650억 빌딩 소유주 말순. 그날 저녁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왜 말 안 했어? 혼자 이런 걸 준비하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잘 갚아줄게. 말순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아들놈이 어떻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수는 영정 앞에 새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복수할 거야.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꽈배기처럼 바삭하게 튀겨질 복수의 계획이 말순의 머릿속에서 익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시장에서 꽈배기를 튀겼어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그녀는 조용히 강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테헤란로의 35층짜리 빌딩. 이제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관리소장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사장님이란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3층 임대계약 갱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선 말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현실이 맞나? 업무를 마친 말수는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자리 괜찮을 것 같아. 창가 쪽으로 앉자. 말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 그녀의 언니 미연, 그리고 남동생 호연이 카페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순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말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오빠는 정말 답답해. 어머니 모셔와서 같이 살면 될 텐데. 그럼 어머니가 밥하고 빨래하고 애 봐주고 다 할 거 아냐?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꽈배기 장사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긴. 못 살지. 우리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올 텐데. 불을 보듯 뻔하지 뭐. 지연의 말에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근데 누나들 들었어? 이 빌딩 임대료가 미쳤다더라. 우리 사무실도 이사 고민 중이래. 호연의 말에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말순은 가만히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때 웨이트리스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평소 드시던 아메리카노 리필해 드릴까요? 크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순간 말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미연, 호연의 시선이 말순을 향했어요. 사장님,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왔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미연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대답하기 전에 웨이트리스가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손님들 아세요? 특별 서비스 해드릴까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호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이 꽈배기 장수 조말순이가 이 빌딩의 주인이야.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빌딩이 어머니 거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미소만 지었어요. 관리소장님, 이분들 음료수 값은 제가 계산할게요. 관리소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말순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지. 미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이 테헤란로 빌딩이 그래, 다 내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시가 650억이라던데.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말순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금색 바탕에 조말순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꽈배기 반죽할 시간이 됐네. 말순은 천천히 카페를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들려오는 호연의 목소리.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말순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지연의 가족들은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말순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지연이가 오늘 어머니 봤다고 하던데. 그래, 봤어. 내 처가 식구들이랑.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빌딩이 정말 엄마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언제 물어봤니?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사돈 김기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재산이 있으셨는데도 말수는 무표정하게 꽈배기 반죽을 계속했습니다. 앉아요, 사돈. 꽈배기 하나 드세요. 김기남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손맛은 정말. 그런데 이제 가게는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도 테헤란로 빌딩 사장님이. 빌딩 사장이면 꽈배기 못 튀겨요? 김기남이 당황했어요. 말수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김 변호사와 만난 말순. 사돈네 가족들 조사 좀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말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미연 남편 상철 씨의 회사가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돈 김기남 씨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말순의 눈에 냉기가 감돌았어요. 기회가 왔네요. 말순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연 남편 회사의 채권을 비밀리에 매입했어요. 다음으로 김기남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호연이 대출받은 은행에 특별 예치금을 넣었어요. 모두 김 변호사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아침 미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상철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말수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어쩌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면서. 지금 우리 집 난리예요. 말수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지. 같은 날 오후 호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 상환하래요.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니? 정 힘들면 아버지 장례식 때처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진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말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희 처가는 큰 회사 운영한다며? 왜 사채를 썼대? 진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업 확장하다가 빚이 많아졌나 봐요. 말수는 꽈배기를 뒤집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오르락 내리락. 엄마, 제발. 말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아버지 장례식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내가 가난한 꽈배기 장수였지. 지금은 650억 건물 주고. 말순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어요. 한 달 후 사돈네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미연 남편은 실직 후 재취업이 안 됐어요. 호연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김기남의 사업은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 모든 배후에 말순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꽈배기를 튀겼어요. 말순 씨, 요즘 사돈네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옆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세상살이 참 알 수 없죠. 말순의 눈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돈네 가족에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테헤란로 별관 7층 VIP룸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조말순 올림. 미연과 지연, 호연은 서로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 도와주시려나 봐. 지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셨나 보네. 미연도 안도했어요. 사돈 김기남 부부도 초대받았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군.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김기남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날 저녁 7시 테헤란로 빌딩 7층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돈네 가족 모두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 밥은 먹어야지.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최고급 요리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근사한 자리 마련해 주셨네요. 미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게 먹어. 다들 요즘 힘들다며? 사돈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음식을 집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미연아. 갑작스러운 호명에 미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 뭐라고 했더라?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세요?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호연아. 말순의 시선이 호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매형 월급으론 병원비 감당 못한다고 했었지? 호연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말순은 사돈 김기남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은 뭐라 했더라? 사돈댁 형편으론 힘드실 텐데? 김기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진수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모님 생신이 중요했니?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알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불쌍한 꽈배기 아줌마였을 때 너희는 나를 무시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너희는 오지 않았지. 내가 혼자 치렀어.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생신이 바쁘다며, 일본 온천이 중요하다며.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꼴값 떨던 사돈이 이제 와서 구걸이야? 김기남 부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울며 애원했어요. 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말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미연 남편 회사 채권, 호연이 아파트 대출 서류, 김기남 사장 빈문서.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게 어머니 손에 있다니.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모든 빚이 내 손에 있어. 내가 다 사드렸어.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을 다 망하게 하실 건가요? 지연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알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빚은 다 갚았다 치마. 하지만 내 눈앞에서 꺼져. 어머니. 진수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날 외면한 순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말수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말순이 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김기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 꽈배기 장수 주제에. 말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래, 나는 꽈배기 장수야.
하지만 650억 건물주이기도 하지. 말수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 남겨진 사돈네 가족은 굴욕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홀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말순이 포장마차 앞치마를 두르자 단골들이 반겼어요. 말순 아줌마, 오늘도 꽈배기 맛있게 해주세요.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더 바삭하게 튀겨줄게. 말순의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였어요. 엄마, 제발. 말수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에는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지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수는 꽈배기를 뒤집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 다 끝난 얘기야. 엄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희 처가는 어쩌고? 다 떠났어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저희만 남았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꽈배기 기름을 내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남편 장례식 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했니? 진수와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 곁엔 누가 있었는지 알아? 말순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시장 사람들이었어. 너희가 아닌. 채소가게 정씨, 생선가게 김씨, 두부 파는 최씨.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진수가 엉엉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진짜 아들 노릇할게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구경거리 만들지 마. 두 사람이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난 이미 모든 빚을 없앴어. 너희 집에 돌아가. 지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모든 증서를 태웠어. 이제 빚은 없어. 말순의 말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어. 단지 놓아줄 뿐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의 삶을 살아. 진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순이 막았어요. 더 이상의 구걸은 원치 않아.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없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아, 괜찮니? 채소가게 정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말순은 다시 꽈배기 기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장사해야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 말순은 선택해서 하는 장사였습니다. 저녁 말순은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정말 모든 증서를 없애셨습니까? 네, 다 태웠어요.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한쪽에 말순 꽈배기 가게를 차릴 거예요.
좀 더 크게요. 그래도 계속 꽈배기를. 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말순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빌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시장 상인들 자녀 장학금으로 일부 수익을 쓰고 싶어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저 제 남편이 준 선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죠. 말순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 꽈배기. 깔끔한 유리창, 편안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가게였어요. 이제 포장마차가 아닌 정식 가게였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맛은 그대로 지켜야지. 말순이 중얼거리며 밀가루를 섞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말순아, 축하한다. 드디어 가게를 열었구나. 채소 가게 정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를 냈네요.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원래 말순이 꽈배기가 최고인데. 생선 가게 김씨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새 가게를 둘러봤어요. 벽 한쪽에는 남편 성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꽈배기 가게 차렸어요. 말순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오픈 첫날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말순 아줌마 꽈배기가 이렇게 유명했나? 누군가 물었어요. 맛이 다른데. 진짜 손맛이 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꽈배기를 튀겼어요. 일하면서도 가끔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혹시 진수나 지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게를 찾았어요.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가게가 정말 근사하네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차 한 잔 드세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성일 마이너스 말순 장학재단.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알면 좋아했을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 진수 생각이 나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락은 없었나요? 없어요. 아마 다른 도시로 떠났을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용서라니요? 복수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버렸어요. 그 빈자리에 용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말순의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말순 할머니, 꽈배기 주세요. 시장에서 자주 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 갓 튀긴 따뜻한 걸로 줄게. 말순이 꽈배기를 봉지에 담았어요. 이건 서비스야. 학교 갔다 와서 또 와. 아이의 환한 웃음에 말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사람만은 아니더라고요. 말순이 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더 가족 같아요. 그날 저녁 말순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집이 아닌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 첫 장학생을 뽑았어요. 말순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시장에서 홀로 아이 키우는 최씨네 딸이에요. 똑똑해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가끔은 진수 생각도 나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내 삶이 있으니까. 말순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화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해시태그 마무리. 말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꽈배기를 튀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테헤란로 빌딩의 수익으로 세운 장학재단은 꿈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억울함보다 용서가 마음을 더 가볍게 한다는 것을, 그녀의 꽈배기처럼 인생도 적당한 온도에서 가장 맛있게 익는다는 것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부자와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말순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말순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